네, 두현쌤입니다. 이번에는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값이 결정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x라는 값을 3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거듭제곱의 뜻에 따르면 3을 3분의 1번 제곱한 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3분의 1번 제곱했다라는 건 말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우린 이런 식으로는 값을 구할 수가 없고 좀 다른 방법의 접근을 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지수에 있는 3분의 1이 좀 이상하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세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은 x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의 친구는 3의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마치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주어진 두 지수의 곱을 생각해야 되니까 얘는 3의 두 수가 약분이 되어 1제곱, 다시 말하면 3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다시 정리해보면 x라는 숫자는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수겠네요. x는 세제곱하여 3이 되는 수. 자, 그런데 우린 이 x가 실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x의 값은 세제곱근 3, 근호를 이용하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x가 3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했을 때 3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하여 3인 수기 때문에 세제곱근 3이다. 이런 식으로 근호를 이용하여 표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이 밑의 값이 3이 아니라 a, 양수 a이고 지수가 n분의 1일 때 이 친구를 어떻게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양변을 거듭 제곱하되 지수가 어떻게 하면 간단한 자연수가 될까를 생각하여 계산한 다음 근호로 표현해 보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a의 n분의 1제곱은 이 지수의 분모에 있는 n이 거듭제곱으로 나와서 n제곱근 a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친구는 n제곱하면 그 결과가 a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표현한 몇 분의 1 형태의 지수 말고 다른 형태 3의 3분의 2제곱,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도 똑같이 근호로 표현할 수 있나를 한번 같이 다음 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 장에서는 a의 n분의 m제곱 지수에 분수가 있는 이런 형태를 어떻게 근호가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을 근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수를 조금 더 간단한 자연수 혹은 정수 형태로 바꿔주는 생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바꾸어 볼 겁니다. 우리는 PQ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A의 P제곱에 Q를 제곱한 것이 두 지수의 곱인 PQ제곱 형태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친구를 적용해 볼게요. P의 값을 N분의 M이라고 하고 Q의 값은 곱해야 되니까 분모에 N이라고 해보면 여기 주어진 식에서 A의 N분의 M제곱 우리가 구해야 될 거죠. 이 친구를 Q n제곱하면 그 결과는 n분의 m과 n을 지수에서 곱한 형태이니 약분이 되어 a의 m제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주어진 이 괄호 안의 친구의 값을 생각해보면 얘는 n제곱해서 결과가 a m제곱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는 이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값은 n제곱하여 얘가 되는 수니까 am의 n제곱근 따라서 n제곱근 am이다. 이런 형태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밑이 양수이고 mn이 정수일 때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m, 다시 말하면 n제곱해서 am제곱이 되는 숫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쉽게 생각하려면 지수의 분모 친구가 거듭제곱으로 가고 지수의 분자가 바로 그냥 그대로 지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공식이 쉽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의 1이니까 그냥 n제곱근 a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예를 들어 8의 3분의 2제곱이라는 거는 첫 번째 공식에 적용해보면 세제곱근 8의 제곱이죠. 그럼 세제곱근 64이므로 무엇을 세제곱해야 64가 되나를 생각해보면 4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아래 주어진 9의 2분의 1제곱을 보면 얘는 2제곱근 9인데 우리가 2제곱근이라는 표현 대신 그냥 제곱근이라고 표현하니 루트 9는 3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다시피 밑이 지금 양수인 경우만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뭐 마이너스 2의 0제곱은 1 이런 숫자를 분명 다루었던 것 같은데 왜 하필 여기는 밑이 양수인 경우만 되는지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밑이 a가 마이너스 2로 음수인 경우에 지수를 2분의 1제곱이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역시나 동일한 정의에 의해서 분모에 있는 친구를 그대로 2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까 이 친구 결과가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실수라고 할 수 없고 이 값은 복소수 루트 2i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허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수와 관련되지 않은 범위기에 이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밑이 양수일 때를 기본적으로 근호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배운 것은 연습해봐야겠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밑이 A인 친구에 대해서 지수가 유리수인 것이나 근호가 있는 형태를 각각, 근호가 있는 거는 A의 유리수 제곱으로, 그 다음에 지수의 유리수가 있는 것은 근호 형태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빠르게 푼 사람은 아래에 있는 도전 문제까지 같이 도전해보면 또 좋겠네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습 문제의 답입니다. 네, 도전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 내용을 한번 다루고 돌아와서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전까지 지수가 자연수, 정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은 성립합니다. 대신 밑의 값이 양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두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의 덧셈으로, 나눗셈은 지수의 차이로, 그 다음 거듭제곱은 지수 간의 곱셈으로, 그 다음 두 개를 거듭제곱하면 각각을 거듭제곱한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수가 이렇게 유리수더라도 쫄지 말고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 법칙을 쓰면 되는 거죠. 그 대신 밑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를 보면 밑이 3으로 다 일치하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고, 3에 대해서 처음에 6분의 1제곱이 있었는데 곱하기 3분의 1제곱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뒤에서 나누기를 하고 있으니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친구를 각각 덧셈을 하기 위해서 분모를 통분해보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2로 더하기 플러스 2분의 3이니 6분의 9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6분의 11 더하기 12가 되니까 3의 제곱, 따라서 그 값은 9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예시도 한번 살펴보죠. 27의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를 봤을 때 이 지수가 음수인 경우를 막 역수로 바꾸고 얘에 대해서 거듭제곱근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밑이 좀 큰 숫자인 경우에는 혹시 얘를 소인수분해 하는 게 간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27은 3의 세제곱이 듣기 때문에 이 밑부분을 얘로 바꾸어주면 3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하고 있으니 두 지수를 곱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는 3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따라서 약분돼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좀 간단하니까 마이너스는 이 부호를 떼면서 역수 3의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바뀌면 결과는 9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 딱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예시입니다. 자, 얘가 훨씬 쉬워요. 이렇게 두 수에 대해서 동시에 거듭제곱이 되어 있으면 각각에 대한 곱을 통해서 거듭제곱을 계산하는 4번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의 6분의 5제곱 곱한 친구와 B의 3의 제곱에다가 6분의 5를 곱한 친구를 계산하면 되니까 이 값은 A의 약분해서 마이너스 3분의 5제곱, 그다음 B의 약분해서 2니까 2분의 5제곱 이런 형태로 복잡하더라도 표현하면 됩니다. 이 친구를 다시 굳이 근호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우린 대부분의 식들을 근호에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로 바꿀 거니까요. 네, 배운 건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갑자기 무슨 이상 아저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 지수의 표현 방법, 다시 말하면 A의 2분의 3제곱, A의 제곱과 같은 이런 거듭제곱의 표현 기호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물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이름을 알겠지만 그거 전에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 한번 그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이 5개의 문제를 차차차 풀어나가면 그에 따라서 이 아저씨의 이름 중 한 글자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 글자들 5글자를 조합해서 이 아저씨의 이름을 알아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무리되고 스스로 푼 다음에 화상 수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